원장님께서 지금 양악수술 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죠? 양악수술을 처음 접해 본 이후로 한 25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에 진짜 많은 수술 케이스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많죠. 뭐 별의별 케이스가 많았죠. 대충 몇 건 정도 돼요? 수천 건 정도 됩니다. 꽤 많습니다. 그럼 안전한 양악수술을 위해서 나는 이걸 한다. 안전한 양악수술은 그냥 수술할 때만 안전한 게 아니라 환자가 처음 병원에 내원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환자를 이제 수술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부터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가는 거죠. 어느 순간에 수술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신병력 같은 거 그것부터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이에요. 진단.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과정이 젠틀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너무 터프하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젠틀하게 된다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젠틀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뭐 시간에 쫓겨서 막 너무 터프하게 박리라든지 뭐 절개라든지 이런 과정, 얼굴뼈를 이제 자르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딱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한다고 하면 정확한 수치대로, 저희가 수술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뼈를 자르고 이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고, 출혈에 대한 그 대비도 어느 정도 다 해야 돼요. 그 지혈제라든지 그런 거를 다 준비해야 되고, 수술 전에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이 환자가 평소에 갖고 있는 피의 양이 많은지 뭐 적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대비를 해야겠죠. 제가 양악수술 하는 후배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걸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일단은 양악 수술할 때 이제 상악과 하악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상악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요 부분을 이제 자르잖아요. 요 부분을 자르고 요 뼈를 이제 밑으로 떨궈요. 그럼 저 안쪽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상악을 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전을 하게 되면 뒤쪽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끔 뼈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뒤쪽에서 출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뒤쪽에 이제 동맥들이 좀 있어요. 확실히 피가 나는 부분은 지혈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거를 위한 이제 전기로 지지는 게 우선이고, 지혈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최대한 피가 안 나게끔 정리를 잘 해야지, 이게 안 되면은 나중에 한 달 후에도 코피가 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성 동맥류예요. 그러니까 동맥이 찢어서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죠. 피가 통하면은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면서 갑자기 쏟아지는 거. 그러다가 이게 쫙 한번 쏟아지면은 또 멈춰요. 이게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시 열어서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하면서 특히 위턱을 하면서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출혈이죠. 출혈. 하악을 수술할 때는 하악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경이에요. 아래쪽으로 이제 머리에서 나와서 아래 턱을 따라서 주행하는 하치조 신경, 이거의 위치를 엑스레이나 CT로 보는 거는 굉장히 루틴한 일이에요. 그래서 SSR을 함에 있어서는 요 얇은 뼈를 다시 또 얇게 이등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뼈의 두께랑 이제 신경이 어디로 지나다니는지를 CT상으로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이제 요게 뼈가 얇고 신경이 저희가 톱으로 자르는 부분에 가깝게 있더라고 해도 잘하면 이게 잘 피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IVR로 하자고 말씀드려요. 그게 이제 저도 좀 마음이 좀 놓이는 거고, 서로가 이제 발 뻗고 자려면 좀 편할 수 있어요. 물론 IVR로는 이제 입을 좀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근데 신경 손상은 이제 평생 가는 거고, 입을 묶는 거는 2주기 때문에 선택을 망설일 이유는 솔직히 없긴 합니다. 원장님 그럼 수술 방식을 좀 안전한 방식을. 당연하죠. 뼈의 두께나 신경의 위치가 괜찮다고 하면 SSR로 하자고 말씀드려요. 저희도 한 SSR로 비율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IVR로는 이제 한 30% 정도? 그래도 30%면 적은 양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이제 윤곽을 예전에 했는데 다시 양악을 해야 되는 분, 이런 분들은 IVR로 해야 되는 그 확률이 좀 높긴 하죠. 왜냐하면은 뼈를 이미 다
깎아놨거든요. 그 윤곽을 하신 분이 나중에 양악 수술을 할 걸 고려하고 수술하진 않아요. 당장의 윤곽 수술의 효과를 내가 더 뛰어나게 보이기 위해서 뼈를 수술하지, 나중에 양악 수술까지 할 걸 고려해서 뼈를 남겨놓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윤곽 수술 하신 분도 내가 나중에 양악 수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윤곽 수술을 하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IVR을 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때는 확률이 좀 올라가죠. 그런 분들을 모아놓으면. 위쪽은 출혈, 아래쪽은 신경, 요 두 가지를 최대한 안전주의로 간다. 네, 맞아요. 그래도 뭐 위쪽에 신경도 있고 뭐 아래쪽에도 혈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뼈의 뭐 두께나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은 없나요? 뼈는 사실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긴 한데 그거에 대한 단점은 또 굉장히 힘들어져요, 수술이. 뼈가 두껍고 그러면 자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남자분들, 덩치 큰 남자분들은 조금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아, 이거 비용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도 많고, 남자분들은 근육도 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박리도 힘들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있죠. 수술 박리도 되게 편하고 근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근육이 되게 부드러워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박리도 잘 되고 출혈도 많지 않은데 또 뼈가 얇으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원장님께서 누굴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정말 신경 써야 된다. 하나만 정말 뽑으라면은 아, 정말 하나만 뽑을 수는 없는데 다 필요한데, 만약에 가르친다고 하면 누군가 알려준다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정확하게 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수술 과정보다는, 수술 과정이야 사실 책에 나온 대로 거의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근데 수술을 안 해야 될 사람을 안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봉지기로 있다 보면, 월급쟁이 의사로 있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병원의 수입을 증가시켜야 되는 월급쟁이 의사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도 거부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다 저의 스트레스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표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든 수술할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마치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폭탄 돌리기 하는 거랑 같은 거. 그거를 내가 끌어안고 터지게 하는 게 나은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술 안 해야 될 사람을 안 시키는 게 수술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실장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억지로 계약을 하지 않도록.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얘기해보면 이분의 기대치랑 어떤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분들은 내가 이 정도 비용에 이 정도 고생을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술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마치 이제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꿈과 환상의 에버랜드 같은 수술이 아니라 정확하게 면밀히 이동하고 면밀히 움직이는 수술이에요. 그럼 안 해야 될 사람은 수술 리스크보다 얻는 게 적은 경우. 맞아요. 이건 하면 할수록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환자한테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이미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해서 얼굴도 많이 처져 있고 뭐, 그런데 이거를 또 양악 수술해서 뭔가를 또 얻으려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땐 그 얻는 거는 진짜 엄청 적은데 잃는 거는 되게 많으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분들은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약간 파고 들어가는 거, 개미지옥처럼 빠져 들어가는 거. 근데 그거를 제가 거부했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다시 찾아온 분도 있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별 얘기도 없었어요. 하면 할수록 안 해야 될 사람을 안 해야 되는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생기는 거죠.